보기와 관련한 내용을 서로 연결하시오. 젖산은 유산이라고 그러죠. 유산균, 젖산균. 젖산은 유제품 응고제가 되면서 식용의 케이싱 역할을 해줍니다. 천연향신료, 이거는 제약 없이 유기 농산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간수, 염화, 마그네슘, 이거는 두류, 응고제로 사용이 가능하죠. 보기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맞으면 공표, 틀리면 가입표로 하시오. 유기물 시용, 토양의 유기물 시용 시 완충 능력이 높아진다는데 낮아진다. 유기물을 주게 되면 완충 능력을 높아지는 거죠. 스펀지처럼 거름기 간직 능력이라든가 수분 간직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완충 능력이 높아진다 하는데 이거는 가입표가 되겠죠. 낮아진다로 문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기물의 암석 분해를 촉진한다. 그렇죠. 유기물을 주게 되면 암석 분해를 촉진하죠. 유기물은 보수 보비자 작용을 촉진시킨다. 이것도 맞는 항목입니다. 유기물은 지온 상승을 억제한다가 아니라 이걸 촉진합니다. 유기물을 주게 되면 색깔이 검기 때문에 지온, 땅의 온도를 높여주죠. 유기물은 미생물의 번식을 조장한다. 알맞는 O. 윤작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서 한 개씩 기술하죠. 윤작, 돌려짓기. 정의는 동일한 토양에 동일한 작물을 연작하지 않고 이걸 돌려가면서 다른 작물로 하는 작부 형태를 윤작이라고 합니다. 효과는 특정 병해충 및 잡초를 줄여줍니다. 다음 보기의 토양 중 점토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죠. 점토가 높은 것은 입경이 가늘수록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식토, 식양토, 양토, 사양토, 사토, 자갈 이런 순서로 답변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적당한 단어를 쓰시오. 유기물 중에서 탄소에 대한 질소 함량의 백분 비율을 탄질비 또는 CNU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로는 탄소, 두 번째는 질소, 세 번째는 탄질율.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보기의 재료 중에서 유기농업의 병해충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재 세 가지를 쓰시오. 대리수 추출물, 이거는 식물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유기농업에 해당이 됩니다. 제충국, 마찬가지죠. 님 추출물, 이거는 유기농업에서 인정하는 자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부록편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부록편을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토양 계량제 및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자재를 모두 고르시오. 토양 계량 또는 작물 생육, 염화 나트륨이나 해수, 바닷물도 일정 농도에서 작물에 도움을 줍니다. 그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너무 원액에 가까운 것을 주게 되면 전부 다 염해, 소금 피해를 받지만은 물에 희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황, 그 다음에 버섯재배 퇴비, 그리고 대두박, 키토산, 목초액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기의 병해충 방제와 서로 관련된 내용을 연결하시오. 물리적 방제, 이거는 온탕침법. 생물적 방제, 생물은 곰팡이로 종자를 분이 처리한다. 곰팡이는 살아있는 미생물,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적 방제에 해당이 되고, 식물적 방제, 마늘가루로 종자를 코팅한다. 마늘가루, 이건 식물에 해당이 되죠. 천적중 기생성 곤충 두 가지를 적으시오. 기생성 곤충과 천적중에 포식성 곤충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디벌, 콜레마니 진디벌, 온실가루의 존벌 이런 것들은 기생성 천적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3가지를 고르시오. 농산물, 축산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축산물, 만약에 무항생제 축산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3가지를 쓰시오. 예방적. 병충해 오기 전에 저항성 작물이나 저항성, 내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예방적 조치가 될 것이고, 재배 작기의 조절. 병해충이 많이 나온 시기, 그 시기를 피해서 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작기의 조절, 또는 중간 숙주, 기주식물을 제거하는 것, 잡초라든가 해충, 병해충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제거해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다음 보기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를 쓰시오.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는 100% 유기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100% 유기 사료를 줘야 되죠. 유기 사료 급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일정 기간 등 유기 사료를 인정하는 유기 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할 수가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규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한 비율의 비유기 사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유기 사료를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유기 가공식품의 인증기간은 유기가 들어가면 1년입니다. 1년. 다음 보기의 유기축산물 전환기간으로 알맞는 것 길이 짝지시오. 한우, 유구 경우는 최소 입식되고 나서 1년 이상, 12개월 이상을 전환기간이 필요합니다. 돼지, 식육의 경우 5개월, 150일 이상. 산란계, 산란계하고 육계하고는 다릅니다. 알을 이용하는 산란계의 경우에는 입식 후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오리, 식육의 경우는 최소 6주 이상의 전환기간이 필요합니다. 유기농업에서 표면 세척 소독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요소수. 최근에 자동차를 비롯해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기농업에 써서는 안 되겠죠. 보기의 과일 중에서 에틸렌 가스가 발생량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건 바로 과일 중에서 사과입니다. 사과. 따라서 사과를 일반 과일과 다른 과일, 사과라든가 다른 과일을 함께 섞어서 보관하게 되면 에틸렌 가스가 발생이 돼가지고 훨씬 숙성이 빨라집니다. 빨리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 다음 보기에서 질소 고정을 하는 작물 3가지를 고르시오. 이건 둑과 콩과 작물을 고르면 되겠죠. 팥, 콩, 클로바, 동부, 녹두 이런 것이 콩과 작물 또는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무경운과 비교해서 경운의 장점, 무경운은 땅을 갈지 않고 경운은 땅을 가는 거. 땅을 갈았을 때 장점, 통기성 개선, 공기가 잘 통하겠죠. 딱딱한 안반층 토양을 갈아엎기 때문에. 잡초 억제, 땅을 갈게 되면 잡초도 묻히겠죠. 근권 확대, 작토종, 작물의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혀주는 것. 그래서 통기성 개선, 잡초 억제, 근권 확대가 해당이 됩니다. 지하에 관을 설치해서 습답, 찬물이 나는 습답을 개선하고 작물이 필요할 때 모관 상승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배수 방법을 암거 배수라고 합니다. 암거.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설치해서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을 명거, 밝을 명자, 땅속에 관을 묻는 것을 암거, 어두울 암자, 암거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의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잡초관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초생 재배는 과수원에서 아래 풀을 베지 않고 이걸 풀을 가꾸는 것을 초생 재배라고 그러죠. 초생 재배는 과수류 아래의 작물을 재배하여 잡초 방제를 하는 방법이다. 초생 재배 멀칭을 하면은 토양 유실을 억제할 수가 있다. 초생 재배를 하거나 멀칭을 해주게 되면은 초생 재배 작물의 뿌리가 토양을 엉겨 싸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제어, 경감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 제2차, 3차까지 2021년도 새로 바뀐 필다병 2차 실기시험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2차 실기시험의 경우는 1차 시험 때 우리가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하신 분은 무난히 정답 내지 해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부에 충실해 주신 분은 100% 합격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